지난 시간까지 유전자와 유전적 다양성의 개념, 발생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명이 언제 지구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생명은 약 35억 년 전 지구에서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빙하기, 화산 폭발, 운석 충돌 같은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생명은 어떻게 환경의 변화라는 위기를 넘어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은 유전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요.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잠깐 다시 복습해 볼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개라고 하는 같은 종 안에서도 또 같은 종의 새가 낳은 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체마다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며 현재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포유류를 떠올려 볼까요? 치타. 그렇습니다. 치타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단거리를 달리고 사냥을 하는 맹수죠. 그 모습만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치타의 현실은 어떨까요? 아프리카에서 치타 개체군의 크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900년대 10만 개체였던 것에 비해 오늘날에는 7,100마리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유전자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개체가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병이 퍼지면 한꺼번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지구적으로 일어나 결국 적어도 20개국에서는 치타 개체군이 야생에서 절멸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북방 코끼리 물범의 사례도 치타와 비슷합니다. 다만 치타의 경우는 자연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개체군 크기가 감소하였지만 북방 코끼리 물범 개체군은 인간의 과도한 밀렵으로 인해 20개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 후 보호 노력에 의해 약 20만 마리까지 증가했지만 극심한 병목 현상을 겪으면서 유전적 다양성의 대부분을 상실했고 거의 모든 개체가 유전적으로 유사하게 되어 개체 간의 교배는 근친교배나 다름없게 되었죠. 그래서 성체의 생식 성공률이 떨어지고 기형 새끼가 출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체가 동일한 면역 유전자를 갖게 되면서 질병에 대한 방어가 취약해지고 있다는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개체의 생존뿐만 아니라 집단의 존속까지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때는 어떻게 적응하여 살아남았는지 알아볼까요? 아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진화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나방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영국 맨체스터 지역의 회색 가지 나방은 흰색 개체와 검은색 개체 두 색 변이가 존재합니다. 원래 이 나방은 산업혁명 이전에 나무를 덮고 있는 지의류와 색이 유사한 흰색 개체가 더 많았는데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며 수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고 매연을 뿜어내자 나무의 지의류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나무 껍질 색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환경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때 비교적 드물던 검은색 나방이 천적으로부터 살아남아 오히려 주류가 되었죠. 이 예시는 대표적으로 생물 집단의 유전적 구성이 환경에 알맞게 변한다는 진화의 사례로 유명한 사례입니다. 우리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가 퍼졌을 때 전지구적으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약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등 감염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도 어떤 사람은 쉽게 감염되어 2, 3회 반복하여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감염되지 않거나 무증상 등의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아마 인류가 모두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훨씬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식탁의 가장 중요한 농작물에서는 유전자 다양성이 어떨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작물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영양분을 가득 담고 다량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품종 위주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유전적으로 동일한 작물들이 재배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요즘 급격한 기후 위기에서 농작물 품종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크게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농업에서는 감자나 벼, 밀 같은 작물도 여러 품종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지켜야 식량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가요, 여러분? 유전적 다양성이 낮으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실까요? 여러 사례를 보았을 때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 진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종이 멸종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우리의 식탁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중요한 유전적 다양성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